네, 다음으로는 팀명 정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다 좋습니다. 팀 발표자 나와주시겠습니다. 저 지금 살짝 뒷맥이 올라와서요. 너무 떨리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전사 좋습니다. 조의 김미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트라키오스토미, 즉 기관 절개술의 사망률 및 적응증 예측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할 때는 저희는 기계환기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계환기는 크게 비침습적 기계환기와 침습적 기계환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비침습적 기계환기는 마스크를 통해 환자의 호흡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침습적 기계환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관 내 삽관을 하거나 기관 절개를 통해 인공 기도를 확보한 뒤 기계로 호흡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관 내 삽관을 그림으로 자세히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을 구강을 통해 넣는 방법으로 비교적 빠르고 간단히 시행되지만 진정제 사용이 필수적으로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고 따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관 절개술은 목 앞쪽을 절개하여 기관에 직접 삽관을 하는 방법으로 장기적 기도 확보가 필요할 때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단점이 있으나 진정제 사용이 감소하고 환자의 발성 및 재활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관 절개술은 기관 삽관술 이후 7일에서 14일 이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되곤 합니다. 저희는 기관 내 삽관 환자에서 기관 절개술의 적응증 동별 및 사망률 예측 모델을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삽관 후 기관 절개술을 하는 디시전 메이킹에 임상적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침습적 시술 및 합병증 감소를 통해 환자의 예후 및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라키오스토미 예측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정 트리를 이용하는 SG 부스트, 앙상블 트리 기반을 이용하는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미미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은 저희 모델의 전체적인 플로우입니다. 모델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며 왼쪽은 기관 절개 시 사망률 예측, 오른쪽은 기관 절개술 여부 예측 모델입니다. 기관 절개 예측 모델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IMV를 시행한 환자 약 9,000명을 추출하였으며 이중 기관 삽관 후 기관 절개술로 진행된 환자는 44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적다 보니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스무스와 PSM이라는 방식을 적용하여 데이터 부족 현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는 트레인 테스트를 7대3으로 분할하고 트레인 세트 내부에서는 5골드 교차 검증을 적용하여 모델의 안정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였습니다. 학습 모델은 비선형 관계를 잘 포착하는 SG 부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은 환자의 상태 변수를 입력받아 기관 삽관 중인 환자가 향후 기관 절개술로 진행될 시 아니면 기관 삽관 상태를 유지할지를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은 기관 절개 시 사망률 예측 모델입니다. 트라키오스토미를 진행한 환자를 추출하고 8대2 비율로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후 랜덤 포레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수많은 변수 중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40개의 특징을 선택합니다. 해당 특징을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관 절개술을 진행한 환자에서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인포메이션 컬렉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총 7가지 에이지, 섹스 등의 데이터, 동반 질환, ICU 입원 후 24시간 기간 동안의 스코어, 랩 테스트, 바이탈 사인, IMV 기간 동안 받은 치료, 입원 형태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각 모델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지표를 통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예측 모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라키오스토미 적응증 판별 모델입니다. AURC와 AUPRC 수치를 정확하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성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별된 피처에서 크레아틴, FiO2, PLT, GS부터
거 주요 피처에 들어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자 아이디 및 바이탈 사인을 모델에 넣으면 기관 삭관 중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게 될 확률 및 확률에 근거하여 기관 절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을 왼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라키오스토미 사망률 예측 모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RC 커브, 피처 인폴턴스, 샤프 밸류입니다. AUC와 RC 커브와 PRC를 보게 되면 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임폴턴스 피처에서 이 모델은 PLT, 헤모글로빈, PaCO2, 심박수, BUN 등이 중요한 피처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서도 다음과 같이 환자 아이디 및 바이탈 사인을 학습된 모델에 넣으면 트라키오스토미 시행 시 예측된 사망 확률과 그에 근거하여 사망 여부를 예측하여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미포 데이터를 이용해 중환자실에서 기관 절개술의 적응증 및 사망률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임상 및 생화학적 지표가 기관 절개술 시행 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겠지만 크레아틴, 비유엔 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예측을 약간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계가 또 존재하였는데요.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관, 지역 환자분의 일반화가 좀 어려웠고요. 또 포함적 연구 디자인이 힘들었습니다. 또 변수 선택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임상적 요인이 미포함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강점과 임상적 의미 또한 있었는데요. 대규모 중환자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학적 지표, 산염기 균형, 산소포화도, 기계환기 기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중적인 임상 변수는 통합하여 넣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률 예측 및 고위험 환자 관리가 가능한 실용적 예측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델을 이용한다면 저희는 위험 환자를 조기 식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입실 연구 및 생리학적 지표를 기반하여 중환자실 맞춤 관리를 좀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 종류도 샤프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지 예측할 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되게 잘 들었고요. 기관 삭관술에서 기관 절개로 진행하는 환자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진행하게 돼서 바이탈 사인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것 같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 가지 기관 절개 환자에서의 사망률을 보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 절개가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의 관련성을 조금 하는 게 약간의 관련성은 아니겠지만 안 좋은 환자가 또 얼마나 사망할 건가에 대한 걸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기관 삭관술에서 55%의 환자에서 기관 절개술로 간다고 했는데 나머지 95% 환자에서 사망률이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에 대한 사망률을 기관 절개로 잡은 게 조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게 기관 삭관 환자에서 모두 사망률을 예측할 수가 있을 거고 기관 절개가 있을 때 사망이 있으면 그게 차이가 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냥 이제 의문으로 기관 절개를 하면 사망률이 높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관 삭관에서의 사망률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개발했던 이유가 기관 절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접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 보호자 분들한테도 이러한 방법이 이렇게 사망률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약간 몸이 불편하신 환자이기 때문에 트라키오스토미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날 확률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게 가이드라인이 보여준다면 환자의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환자 대비 기관 절개 환자의 사망률 얼마나 차이 난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현석 신세원님 오늘 적으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CPU 하이프 파라메터 5가지 하는데 누가 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간 절개수를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10대3으로 나눈 다음에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나눈 다음에 트레이닝을 이제 교차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교차 성적을 했는데 그때 호주나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50번 정도 돌리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추적하게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답변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